개념의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자, 되게 간만에 뵈는 것 같아요, 다들. 저번 주에 뵀죠. 저번 주에 뵀나요? 네. 이 일주일이 하루하루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간이 되게 상대적으로 빨리 가는 것 같아. 이게 과학적으로도 있다면서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이렇게 빨리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증명이 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나이가 제일 연장자시니까. 제가요? 예. 이상한 분위기로 몰아가시죠. 아니,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예. 고만고만 같이 다 늙어가는 처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처지인데. 자, 오늘 예술에 대한 부분 이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죠, 청취자분들한테. 자, 박군입니다. 저는 뭐 별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쭉 하던 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날이 갑자기 선선해져서 뭐 관절이 아프다 그러나? 뭐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은 생각이 요새 좀 들더라고요. 네. 저보다 네. 신체 나이가. 그럴 수도 있어. 신체 나이가 조금 더 예.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선생님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준쌤입니다. 네, 준쌤. 업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업자? 예, 업자의 삶을 살다 요즘 예. 시즌이라 예. 좀 계속 치여 살고 있습니다. 시즌이죠. 예. 뭐 얼굴은 그대로세요. 얼굴, 이 녹음실이 동네예요. 제가 사는 동네라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좀 컨디션은 괜찮아요. 컨디션은? 네, 컨디션은 괜찮아서 얼굴 상태가 조금 안 좋았다가 요즘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시원해져서 갑자기 좀 시원해져서 그렇죠. 예,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아요.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예. 예, 이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이게 너무 저거 해. 너무 구식이야. 무슨 채팅도 아니고. 70년대 다방 같지 않아요? 무슨 반갑구만 옛날 그 채팅도 아니고 뭐 이상해, 이 분위기가. 반가. 편하게 하세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반가. 네, 저는 예. 뭐 별거 없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뭐 저도 요즘에 이제 뭐 제 거 계획하고 막 그러느라고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은지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랑 상담해주고 이제 뭐 같이 진로를 찾아주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갔었거든요. 네. 이번 주도.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헤어지면 그 다음 떠오르는 건 내 앞길. 이게 이제 앞길? 나나 잘하자 이러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뭔가 다들 뭐 그래요. 타인의 진로에 대해서 네, 고민을 충고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희망을 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네. 되돌아보는 나는 나도 좀 이렇게 어떻게 누가 좀 진로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한 분 남았습니다. 예, 비문가입니다. 네, 비문가. 저번 주에 이사를 하고 저 이사 얘기는 좀 지겹다, 이제. 딴 거예요, 딴 거. 아니 아직 안 끝나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났어? 예. 하고 이케아를 가서 음. 가구 주문하고 저번 주말에 이게 조립을 하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뭐 앞으로도 돈만 있으면 뭐 가구 사서 조립도 좀 하고 이러고 싶은데 이 공간의 문제 때문에 또 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날을 보내고 있어요. 쌤 돈만 쥐어주면 되게 잘 꾸밀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뭔가 같은. 손으로 뭐 뚝딱뚝딱 해갖고 그렇죠. 손재주는 없는데 뭐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케아 가면 이제 뭐 밥을 먹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맛이 없어진 것 같아. 예전엔 해외 가면 이케아 매장 있으면 이제 가갖고 이제 한 끼 막 때우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네. 해외여행 갔을 때. 예. 이상하게 나의 추억 그거 이제 보정인지 가서 이제 먹으니까 밥이 좀 뭔가 맛이 없더라고. 둘이 해외여행 같이 가셨었어요? 둘이? 누구? 저랑요? 응.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그랬었잖아. 이러니까. 강하게 부정해. 맞장구를 치길래 아우팅을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겠네 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예술에 대한 미술과 예술이죠. 말하자면. 생각을 해보면 예술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되게 많아. 막상 또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 생각이 좀 안 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제 재벌 2세로 주원이 나오잖아요. 아니, 주원이 누구죠? 현빈. 현빈. 주원이란다. 현빈.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나이 얘기 좀 그만해 좀. 그 아니, 현빈이 나오는데. 주원은 KBS만 나와요. SBS 같은 데 안 나와요. 그러네. 예,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 거의 공무원 소리까지 듣는데. 네. 현빈이 나오는데 소개팅한 여자를 이제 미술관에 데려간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에 가서 이 사람이 그림을 보는 지적 수준과 교양과 그림이 현빈이 이제 하지원을 데리고 가서 하지원이 아니야. 길라임 전에. 길라임 전에 다른 여자라고 딴 이제 여자를 데리고 미팅하고 가서 소개팅을 했을 때 거기서 테스트를 해본 거네요. 그렇지 이제 간을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나랑 맞는지 취향이 비슷한지 이제 이런 것들. 미술에 대한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네. 미술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에 대한 교양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하는 테스트를 거죠. 해봤을 때 그 여자가 좀 어떻게 대답했나요? 그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여성도 있었고 이 그림 그런 거 맞나? 어떠냐고 했을 때 그냥 너무 따뜻하고 경쾌하고 뭐 기분이 좋아지네요. 막 이렇게 말을 네. 한 거예요. 근데 현빈이 이제 원한 거는 마사치오 그림이랑 그냥 그 뭐였지 기억이 안 네. 나는데 마사치오 그림을 보면서는 약간 어둡다 뭐 이런 음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원한 게 아니라 최초의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으로 알고 있다. 뭐 요런 어떤 구체적인 지식을 예. 원하는. 그렇죠. 그런 걸 원했는데 1차원적인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딱 느낌. 그러니까 그 현빈이 원한 거는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얘기를 원한 게 아니라 네. 배운 티가 나는 언어를 사용하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바로 차였죠. 그 여자가. 넌 탈락. 탈락시켰죠. 그런 거죠. 미술관에서. 그럼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길라임도 그럼 그 당시에 그 테스트에 이제 들어갔나요? 제가 끝까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길라임은 아니었을 걸. 내가 이제 그 그쵸. 봤을 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나요? 그런 것 좀 묻지 마세요. 네, 궁금해지네. 갑자기 궁금해서.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재밌는 이제 사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궁금해요. 조영남 씨라고 해야 되지 방송이니까. 조영남 씨의 그 예술 작품 화투죠. 화투에 대한 이제 그 논란 그것도 있었죠. 이걸 과연 어디로 볼 거냐. 일단 왜 조영남 씨의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어떤 시각이 있었죠. 이제 그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또 최진기 씨에 대한 어떤 한국사 미술에 대한 논란이 이제 좀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논란이라보다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해서 이제 하차한 거잖아요. 예, 뭐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미술에 대한 어떤 의미인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한번 좀 같이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술관 같은 데 갈 때 그런 걸 왜 따지는지 좀 그래요. 어떤 걸요? 일단 뭘 그러니까 뭐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원근법을 써내느니 네.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편하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하고 가요. 내가 이걸 얼마큼 알고 있나. 내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테스트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가면 내가 이거를 다 알고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압박을 좀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가서 오디오 가이드 5,000원짜리 사갖고 들으면 돼요. 근데 그걸로도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차피 오디오 가이드 안 사거든요. 왜냐면은 오디오 가이드 꽂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 뭘 몰라? 아, 그- 티난다 이거지. 네, 모르는 티가 난다 야, 이거예요. 쟤는 좀 초보다. 이런 거 저도 너무 이제. 그랬어요. 꽂기 싫다고.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좀 없어 보이기 싫다, 좀 무식해 보이기 싫다 이런 심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애초에 미술관에 갈 때 나는 잘 모르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가고 뭔가 여기 내가 뽐내러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타인을 그냥 의식하는 목적이 돼버렸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 아까 현빈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네.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이었을 거야. 그글 쓴 작가도 예. 굉장히 비슷한 가치관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대본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비판하는 형태의 그 드라마 아니죠. 내용인가요? 그 작가도 현빈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현빈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작가가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비판하는 일단 어떤 얘기를 의미가- 들어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작가가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그 마사초나 이런 그림을 얘기할 때도 똑같은 생각이죠. 야 나는 마사초 작품 아니까 이거를 작품에 써야지, 막 그게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비판하는 의미로서
그런 드라마를 쓴 걸 수도 있잖아. 들었다. 네. 그 정도까지 머리가 돌아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는 그거 무서워 그러면. 드라마 네. 볼 때 우리 네. 예전에 그 부르디에 거 문화적 자본 예, 할 때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시크릿 가든의 소개팅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작가가 이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화적 자본 또는 취향 문제를 극복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 다양한 해석이 되네요. 현빈이 길라임한테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취향이나 문화적 자본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구별짓는 약간 재수없는 행위를 계속 해나가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길라임한테 사랑에 빠지면서 그게 완전히 극복되고 취향이나 문화적 자본의 내용을 오히려 길라임한테 맞추면서 순수한 사랑에 빠져나가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그게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극 내에서 현빈의 문화적 계급이 높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미술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이런 거를 더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그 소재를 다뤘다는 건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작가는 마음속에서 거기에 대한 우월함을 갖고 있었을 이미 거다. 계급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난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거북했어요. 근데 이게 드라마로서 대중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문화적 자본이 현빈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되고 또 그거에 반대되는 일반 대중적인 이미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길라임이 우리의 눈높이는 길라임에 있는 거죠. 그쵸. 현빈에 있는 건 아니야. 그 작가가 그렇게 낮춰보고 있는 거죠, 대중을. 그렇게도 느껴지네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네.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의 지식이 조금 더 높고 그들의 교양이 높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네. 불편하네. 프로 불편러. 그게 부르디에 할 때도 이제 느껴졌는데 네. 어떤 특정 분야는 좀 어떤 귀족들의 취향, 특권층의 취향이라고 여겨지는 스포츠가 이제 대표적으로 골프잖아요. 아니면 이제 문화 쪽으로는 미술. 골프는 너무 좀 대중화됐어 이제는. 이제는 뭐 그래도 이제 콜로나. 아무래도 뭐 일반적으로 뭐 서민이 나 저기 파홀 나 3 났어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어색하다. 내가 안 치니까 이래. 투썸 플레이스 뭐 이런. 난 예전에 투썸 플레이스가 뭔지 잘 몰랐어. 뭐예요? 골프 용어라면서요 그게. 아니 그거 찾아보니까. 커피숍 이름 아니에요. 패스 넘어가시죠. 네. 자, 어쨌든.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미술도 미술관 같은데도 좀 그 특권층의 취향 이런 것들로 좀 대표되는 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의 좀 거부감 그런 반발감 조금 이게 위계 의식 같은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좀 더 아는 사람이 좀 더 잘 보이고 네. 그런 차이는 이를테면은 야구가 되게 이 선입견인지 몰라도 이제 여성들은 좀 재미없어 하잖아요. 야구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잘 몰라서 음. 더 재미가 없는데 이제 좀 룰을 잘 알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보이는 것처럼 미술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더 알고 보면은 그 재미를 좀 더 느끼고 잘 모르면 이제 좀 더 뭔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더 좀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작품 안에 이렇게 상징적인 암호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암호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제 약간 재미를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아야 그거를 해석이 가능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미술관에서나 이럴 때 많이 드러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초중고에서 배운 미술 교육 수준으로는 네. 우리가 미술관에서 뭔가를 이렇게 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미술 시간에 그림만 그리죠. 그림만 그리잖아요, 우리가 되게. 그러네. 요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거의 뭐 이론이나 사조나 그리고 그런 걸 이론을 배우진 배워도 않았어. 대부분 르네상스 시기까지 중심으로 배워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현대미술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취미가 있어야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미술 이후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본다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했어야 그 이외의 현대미술에 대해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취향이나 재미나 이런 걸 통해서 책을 찾아서 알아봤던 지식들이 미술이나 예술에 관련된 사조 이런 거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좀 앞서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영남 사태 가지고 인터넷 내에서 좀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18세기, 19세기적인 그런 미술관을 가지고 있던 시각과 그다음에 현대 미술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아까 이 작가님이 얘기하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또 좀 괴리 때문에도 좀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 자세한 그 예술적 사조라든가 그다음에 이론에 대한 부분은 좀 패스를 하고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어떤 의미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조영남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예술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좀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 보죠. 그럼 이제 예술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밀렌도로프의 비너스,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이제 미나 예술에 대한 가치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 비너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밀렌도로프 지역에 이제 비너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성의 이제 형상을 갖고 있는. 예전에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성의 형상을 되게 짜리 못당한 항아리 같은 모양이죠. 예. 아재 같은 표현인데 그래. 짜리몽땅. 알겠습니다. 항아리 같은 모양의 이제 풍성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나 허벅지나 이런 게 되게 굵게 표현된 그러니까 상체가 되게 이제 발달된 형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형태의 미적 그쵸. 그런 요즘에는 작품이죠. 미인이라고 하면 S라인인데 네. 그거는 그냥 O 아닌가요? 네, 오자 모양 오라인. 오라인이죠. 동그라미 오라인. 하나예요. 귀여울 것 같네요. 되게 귀엽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나 사람들 사회 이게 미술이라고 하는 건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맥락하고 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사람들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미나 아름다움이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풍요와 다산 뭐 그런 의미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 네. 풍요와 다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게 미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작품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뭐 벽화에 이제 그렸던 그림이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제2의 어떤 의미가 되게 강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얻는다. 사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싶다. 이런 걸 갖게 해달라. 뭐 당시 사람들도 어쨌든 뭐 초월적인 것이나 신에 대한 것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는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기대하고 제의하고 바라고 이런 어떤 소망 충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그런 의미하고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제 가보게 되면 갑자기 급 르네상스로 가네요. 네, 빨리 가려고 패스하려고. 아니 원시 시대랑 르네상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근데 미술 사조를 보면 누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르네상스 전과 후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이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나요? 그 전은 그러니까 소위 그 르네상스 전은 크게 어떤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비슷하게 시기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이제 뭐 고대에서는 고대 때는 중세보다 그래도 인간 이성으로 이제 많이 현상을 판단하고 그러다가 중세 때는 신적 세계관으로 이제 모든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그릴 때도 뭔가 신이랑 연관시켜서 그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약간 연극처럼 보이고 실제 현실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성경의 이미지나 이런 거 그리다 예, 보니까. 성경 뭐 그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게 자주 등장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님께서 정리를 한번 그럼 해주시죠. 고대 예술의 어떤 특성하고 저희가 중요하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미술이나 예술에 관련된 부분을 볼 때 중요하게 지점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르네상스 시전 이전까지 몇 단계로 좀 나눠지지 않아요? 네, 기점으로 딱 달라지는 게 르네상스 시기로 오면서 이제 근대적 세계관을 토대로 봐야 되는데 르네상스 시기로 오면서 인간 이성이 중심으로 이제 된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인간 네. 이성이 중심에 놓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근대적 세계관이 특징이 과학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인간을 뭐 세계를 판단하는 인간 이성을 그런 판단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신의 은총을 받아야 이제 세계를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제는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니까 인간 이성에 대한 또 믿음이 어떻게 점점 강화가 되냐면 과학이 같이 발달하게 되니까 같이 인간 이성에 대해서도 믿음이 더 강조가 되는 건데 그게 자연스럽게 미술에도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전보다 자기 눈을 믿게 되니까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진짜 진실이고 진리다 생각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는데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계속 고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근법이라는 거, 우리 눈에 가까운 거는 크게 보이고 먼 것은 작게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캔버스에 원근법이라는 걸 갖고 와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것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아까 그 현빈이 소개팅녀를 자극했던 그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원근법을 도입하고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소재는 또 그쵸. 성경적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그 같아요. 이전에 그 이제 브루넬스킨가 그 사람이 그린 어떤 그 이제 기본적인 그 건축에 대한 어떤 양식이나 구조가 건축도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거하고 동시대에 이제 같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마사치오의 이제 성삼위일체 그 그림이 이제 원근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어떤 형태의 그림이라고 보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 거죠. 말하자면 미술사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방식은 그렇죠. 이제 인간화돼서 이제 우리 눈으로 원근법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더 실감나게 그릴 수 있게 왔는데, 아까 비문가님 지적이 되게 좋은데 여전히 예술적 대상은 그 전에 신과 관련된 대상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인간 세상에 대해서 그림 그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 오늘날에는 그림 그렸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경험이 미적 대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행 같기도 해요. 일상을 그리는 게. 그 그림 그리다 보면 이제 예전에는 뭐 르네상스 시기나 아니면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는 아마 지나가다가 뭐 카페에 있는 이제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이미지, 정말 깊이 생각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눈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것들을 계속 그림으로 계속 젊은 작가들이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데, 그림의 내용이나 방식이나 점점 표피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 왜 그렇게 변한다고 보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 중세부터 시작하면 저 위에 초월적인 그 네. 존재를 그리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적인 내용,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느님을 그리다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다가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리다가, 그러다가 또 수도자들을 그리다가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다음에 수도자들 중에서도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의 생애가 거의 부활했다고 느껴지는 그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 프란치스코라는 뭐 그런 수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분들을 대상 삼아 그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반인들을 그리다가, 이제는 또 일반인들의 완전 가벼운 일상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동을 해 온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치관 변화라고 봐야 되나?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이나 변화. 가치관이 그렇죠. 네. 그렇게 변하니까 그것을 담아서 표현해내는 그 작품도 그렇게 따라서 같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이 시대의 어떤 관념하고 시대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그 사상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저 예술적 생각을 대상도 해보면, 예. 예술 그 세계관에 따라 대상도 변화하게 되고 관심을 갖는 대상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방식도 변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이러다 보면 뭐 이제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도 예전에 뭐 손으로 그렇게 굳이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끝까지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사실 요즘 어디 맡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맡겨서 될 작품은 맡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작품을 완성시키는데 미술가라든지 예술가가 자기가 직접 다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쵸. 누군가한테 이제 그 작업을 좀 맡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맡겨야 되는 것에도 사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이제 그런 그림을 맡겨야 되는 그 예술품을 맡기는 주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나 그 귀족 중에서도 상위 귀족 이런 사람들이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림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뭐 종이라는 게 이제 보급되기 전이라든가 뭐 벽에다만 그려야 되면 이제 그림을 그릴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 소중한 기회를 이제 쓰려면 사람보다는 좀 더 초월적인 존재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림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중적으로 되니까 이제 막 너무 그런 기회가 너무 아깝다기보다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이제 일상도 그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문가 얘기는 돈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라든가 예. 기회 이런 거 기회, 있죠. 그러니까 기회.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좀 그런 주제들도 좀 더 인간적으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교육 수준이랑 관련될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있고 교육 수준